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야,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입이 진짜로 거칩니다. 이번에는요, 미시간주하고요, 위스콘신주에 가서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임기 첫날 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임을 약속한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임기 첫날 끝낼 거라는 거. 임기 첫날. 그만큼 전기차 문제는요, 지금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만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시간주나 위스콘신주 자체가 자동차로 성장한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일 먼저 꺼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 퇴하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요. 지금대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는 전기차 업계에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입니다. 전기차 업계에는 충격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1년 사이에 이게 늘어나는 게 전기차 판매량이 27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400만 대를 팔았다면 올해는 1,670만 대를 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과거로. 2020년하고 2021년을 보면 312만 대가 676만 대, 100%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676만 대가 1,052만 대. 보시면 거의 400%, 500%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1,052만 대가 1,400만 대. 이것도 40%, 50% 늘어났죠. 올해 19.1%예요. 지금 예측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이 확 준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라면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을 하면요, 저는 전기차 시장에 어떤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기차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주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자는 이야기거든. 중국을 견제하자. 사실 중국 자동차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에 자동차 수출이 491만 대예요. 2018년에 89만 대에 비하면요,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자동차 수출이. 그중에서 전기차 수출 보세요. 2021년대 30만 8천 대였죠. 2022년 67만 7천 대. 2023년 120만 3천 대예요. 전기차 수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더 많은 수출을 했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중국 업체 비야디 여기가 말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1등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샤오미까지도 전기차에 진출해서 지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서 1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을 미국은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부터 먼저 폐기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인데 이 법을 완전히 없애겠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는 제가 봐서는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4월 3일 기준으로 37만 6천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이 많이 유리하고요. 또 이것이 말입니다. 당선이 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그만큼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기차는요, 미국이 전기차 생태계 안에서 확실하게 말입니다. 1등이라는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한 미국 시장도 닫고 유럽 시장도 닫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기차 시장 앞으로 파란을 예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산업계도 그에 대한 발빠른 대책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밀월은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전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 당선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들 확실하게 마련하고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가 어떻게 하면 대책을 더 강하게 마련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수출이 1등 수출국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 마련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참 수출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야 될 것도 많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KBS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전 세계 경제 정보를 전하는 그런 매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KBS는요, 정치에 관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지 말고 전 세계 특파원을 내보내서요, 그 지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전해주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게 더 큰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큰 하늘을 보면서 더 큰 꿈을 키우는 것,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BBC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NHK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고 경제 정보, 세계 정보를 전하는 그런 매체로 거듭나면 진짜 좋겠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